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선 이야기 해봤죠? 자, 말이 좀 빨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왜냐하면 정답이 항상 해마다 두 개씩 나와. 여기서 선 이야기 다시 한번 보시면 선이 어떤 걸 알았다죠? 아니 몰랐다죠? 몰랐답니다. 악이 어떤 걸 알았다요. 알았다. 이렇게 저도 한 번씩 헷갈려요. 그럼 선이가 다시 모르는데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그럼 과실이 주의무 위반이죠. 무과실이란 모르는데 실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실은 몰랐지만 실수로 모른 거죠.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답니다.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는 몰랐답니다. 몰랐지만 실수로 몰라서요. 악인은 알았으니까 과실, 무과실 그런 거 없습니다. 과실, 무과실이란 이 멍청하다 그랬죠. 멍청한데 잘못이 있는 거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걸 107조로 대입해 보면 107조가 아까 조문 한번 봐볼게요. 다시 책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 상단에 107조 1항 봐보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유효 효력이 있다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밑줄이 나오죠.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무효입니다. 이걸 107조로 대입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비진이 무효예요. 무효. 그럼 이거 하나 남았죠? 그럼 비진이가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이건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진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알았다 반대가 뭐예요? 몰랐다 선이에요. 여기 오한데 엔드고 무과실입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이때 한에서 원칙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외워두시면 돼요.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다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예요. 그래서 비진이는 상할수 무효, 상소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사기강박 다시 봐볼게요. 사기강박. 자,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110조 1항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취소해요. 110조 2항을 보세요. 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나오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그 다음 밑줄이 다시 상할수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갑과 을이 법률에 있는데 사기강박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사기강박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얘랑 매매한 겁니다. 이자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했죠. 얘가 표의자고 얘가 매매계약 상대방이 됩니다. 그럼 얘 원칙 취소 못해요.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서. 단 이자를 부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매매 당시에 이런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원칙 취소 못하는 거죠.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 얘는 선이 무과실이야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할수 상소무 외워두시면 돼요. 상할수 상소무. 그래 보시고 이제 계약 무건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포인트 4번 와보세요. 7페이지. 이제 계약 대리에서는 이 협의 무건들이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튼 시험에 나올 거 딱 한 20개만 하는 겁니다. 그럼 20개 하면 오늘처럼 20개 나올 문제 다 공부했어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로 두세 개는 틀리겠죠? 두세 개 틀렸어요. 근데 나머지 20문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는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정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정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개 맞춰서 엄청 고득 자기 합니다. 아셨죠? 더 하시겠죠, 이 정도. 더 하시겠죠. 왜 보세요? 일단 이제 계약의 협의 무건들을 보시면 항상 이런 식으로 사례에 나오는 겁니다.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이 X 부동산 팔아먹습니다.
X 부동산 팔아먹어요. 그때 누구 이름 현명하는 거죠? 본인 이름이 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하지 않으면 애초에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권 현명했죠. 이게 대리입니다. 그럼 무권 대리하면 당사자간 원칙 무효죠. 원칙 무효면 이때 본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각각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이걸 추인할 수 있어요. 또는 가만히 있어도 무효지만 적극적으로 추인을 이걸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권리가 있고 상대방 병도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상대방은 채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각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병이 뭘 모르고 뭘 안단 말이에요. 이때 병이 대리권 없음. 우리 대리권 없다는 것을 병이 알았던 몰랐던 가백에 추인할래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어요. 선의만. 그래서 외우세요. 선처리 외우세요. 그러면 최고는 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선처리예요. 최악의 선처리 하시면 돼요. 최악의 선처리.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이 소급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추인한 거니까 이 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물론 제3자를 해야 할 수 없어요.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거절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최고인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거절로 보죠. 거절이니까 같이 무효가 되는 거죠. 철회에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적, 이건 원래 유동적 모의 상태인데 유동적 상태에서는 유동의 상태가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꿀 수가 없어요. 거꾸로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유동적은 불안하니까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꿀 수 없어요. 거꾸로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자기도 거절 못해요. 거꾸로 본인이 먼저 거절하면 또 추인 못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됐죠. 그럼 상대방은 선의도 철회 못해요. 거꾸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무효가 돼서 본인은 더 이상 추인 못합니다. 그래서 추인하면 이 세 가지 나올 수 없어요. 거꾸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면 유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유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7페이지는 상단의 법조문을 이렇게 읽어오시면 돼요. 그럼 상단의 법조문이 130조 있습니까? 다음 132조가 있죠.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 133조가 있나요? 그럼 그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문장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132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일단 네 가지 권리는 잘 정리하세요. 특히 최악의 선처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최악의 선처리. 다시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버지 거 몰래 팔아먹어요. 아버지 걸 엑셀을 팔아먹습니다. 아버지 이름 현명하고 그리고 서류를 다 가져와서 등기까지 다 넘겨줬어요. 병 앞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그럼 무권들이라 둘간이 무효죠. 병 등기도 무효가 돼요. 원래 무효입니다. 근데 병이 정에게 팔았다 해보세요. 팔고 등기하면 저건 절대적 무효라 선의도 부합되죠. 무효가 됩니다. 1층까지 왔어요. 이때 갑이 추인한대요. 내 아들이 한 짓이라 추인해야지. 그럼 추인은 아들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무권대행의 직접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승계인에게도 너 그냥 소유권 취득하라고 할 수 있어요.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이거와 비교할 게 132조입니다. 132조가 추인 거절 상대방입니다. 다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대리행했습니다. 이때 갑이 추인한대요. 그럼 병에게 추인하면 될 텐데 누군지 모르니까 아들에게 추인했어요. 다시는 하지 마요. 한 번 명사한다고 아들에게 추인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알려줘야겠죠. 병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해보세요. 이 사실 모르면 내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어요. 물론 이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대항할 수 있지만 병이 안 들어서 이 사실을 모른다면 갑이 내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뒤늦게 병이 이걸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추인이 먼저 있었고 철회가 나중에 나왔지만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은 을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병한테 알렸어야 돼요. 알리지 않으면 대항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근데 을에게 했으면 병이 알게 해야 돼요. 모르면 병에게 대항 못하는 겁니다. 두 개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 동그라미 읽어보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이 나옵니까? 이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나오죠. 그럼 상속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무권 대리인 상속 나오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있는데 을 아들에게 팔아달라고 절대 데릴 건 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 갔어요.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모든 서류를 다 가져와서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엑셀을 팔아먹었어요. 아버지 이름 현명하고 서류를 다 가져왔죠. 등기까지 다 넘겼어요. 이렇게 등기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이게 무권 대리죠. 아버지가 귀국했죠. 귀국에서 봤더니 이 썩을 놈이 하나밖에 없는 거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충격받아서 급사망했어요. 급사망. 그러면서 유언을 남아 됐거든요. 뭐라 유언했냐면 거식이 없다 해서 거식이 하지 마 그랬어요. 거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 딱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식이가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죠. 거식이가 뭘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거식이가 뭘까 궁금했는데 일단 엄청난 후회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다시 찾아와야지. 우리 집 선산인데 다시 찾아와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었는데 아버지 모든 지위를 다 상속받았죠. 그래서 이걸 주장했어요. 이걸 다 상속받았으니까 이 선산을 찾아오려고 내가 이것을 거절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거절 주장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걸 승계받으면 앞 행동과 일치되는 행동이야지 앞 행동과 모순되는 행동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 거절이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거절이면 무효가 되죠. 거절 주장 못하니까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럼 만약 무효가 된다면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무효가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무효가 되니까. 근데 무효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소송에서 다 지고 아버지 의원이 뭔지 알았어요. 거시기엑스가 뭐든지 없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급사망하는데 이걸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겠어요? 그냥 거시기 없다고 죽었어요. 소송 변호사비로 돈 다 날렸어요. 그리고 그때 알아서 거시기가 뭐든지 없다요. 거절 없다. 무효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권대리에 상속하면 거시기 없다 하시면 돼요. 이 따로 끝나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없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밑줄에 3개 있잖아요. 다 거절 X,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등기말소 청구 X입니다. 그 밑에 법조문 했죠.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넘겨보시면 이제 8페이지입니다. 이제 상단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나오는데 135조가 있죠. 135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갑을 대리했습니다. 이게 무권대리죠. 그럼 원래 무효인데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아까 추인이 있어야 유효죠. 나머지 다 무효거든요. 근데 본인이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럼 우리 병에게 책임져야 돼요. 대리권 없는 주제에 대리권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우리 병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에게 책임지는 게 이 135조입니다.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이에요.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자, 우리 병에게 책임지는데 선택은 병이 합니다. 얘는 잘못했잖아요. 선택권은 병한테 있어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냥 돈으로 물어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 선택. 이걸 을 선택 틀립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책임 묻습니다. 단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었음을 또 상할수가 나요.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책임 묻지 못해요. 그럼 병이 책임 물려면 상할수 반대 뭐예요? 상소무. 병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과실로서야 책임 묻습니다. 이제 상소무이더라도 우리 제한 능력자다. 우리 법은 이자를 보호하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게 2항이에요. 2항. 그래서 2항이 밑줄이 두 개 있죠. 첫째 밑줄이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둘째 밑줄 대리노석 계약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 이때는 1항 적용 없다가 책임 묻지 못한다 이 말이죠. 다음 그 밑에 세 줄이 판례가 제일 중요하죠. 밑줄이 무과실 책임 돼 있죠. 자, 이게 봐보시면 우리는 대리권 없잖아요. 근데 나도 대리권 없음을 나도 몰랐대요. 대리권 없음을 나도 몰랐대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는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작은아버지가 야 너희 아버지가 농지 너에게 팔라더라. 가서 팔아봐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아빠가 속았대요. 이렇게. 다시 아빠는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작은아빠가 나를 속였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X 팔라던데 잘 팔아봐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리권은 흠결에 관해서 고의가 싫었어요. 그럼 책임 안 질 것인가? 그래서 책임져야 돼요. 책임집니다.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멱살 잡고 싸우든 말도 알아서 하고 상대방을 보호해야겠죠.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벌칙이. 그래서 법조 밑에 봐볼게요. 세 줄. 본조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 흠결이 없음, 대리권 없음에 관하여 무권 대리인에게 과실 등 규칙사유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가 제3자에게 작은아버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즉 작은아빠가 아버지 친서를 위조했대요. 친서, 아버지 필체로 문서 위조로 약이 되었더라도 책임 인정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또 갑을병 나왔죠? 옳은 거 틀린 거예요. 그럼 정답은 4번으로 보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최악의 선처 외웠습니다. 최악의 선처 외웠어요. 최고는 악이도 할 수 있고 철에는 선이만 가는 겁니다. 그럼 3번 병 나왔죠? 그럼 무조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최악의 선처리. 병 나왔단 말은. 병이 계약 당시 을 대리권 없음을 알았대요. 그럼 철회 못하죠? 채우고 할 수 있어요. 안 경우에 갑우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 철회할 수 없다 맞았죠? 선이만 가능합니다. 4번은 지금 무권대리죠? 우리 갑을 단독 상속 나왔잖아요. 거식이 없다. 제일 그때 없다 해서 맞았어요. 그냥. 5번도 단독 상속 나왔죠? 제일 그때 있다가 틀렸어 무조건. 그냥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상속 거식이 없다. 아버지 유언이 뭐라서요? 아버지 유언 거식이 없다. 거식이 있어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 매도하였죠.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 정하여 매매계약 추인 확답을 채고하였으나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이를 추인 거절이죠. 거절로 본다. 2번은 또 상속 나왔네요. 그럼 제일 그때 있다 틀렸어요. 없다. 3번 갑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 동의 있어야겠죠? 병동이 있어야 추인 효력이 있습니다. 없더라도 틀렸죠.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 선택 틀렸죠? 병이요. 병. 상대방 선택. 5번은 갑이 병에게 추인하면 추인 후 철회 못한다 했죠. 5번이 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는 행위 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 그랬죠. 그럼 을이 본인이네요. 을에 써보세요. 본인. 누가 대리인이죠? 갑이 대리인. 이제 사람을 또 헷갈리게 바꿔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뀐 겁니다. 우리 본인 대리인이 갑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갑은 대륙금 없이 을을 대리하여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거죠. 갑을 병 나오고 옳은 거면 정답이 3번이 제일 많아요. 1번 보시면 왜냐면 사례를 내고 1번, 2번에 답 안 냅니다. 그럼 다 맞춰버리잖아요. 그러죠? 한 4번쯤 읽으면 갑을 병을 헛갈려서 누군지 몰라 문제를 또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 문제로 시험을 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많은데 사례는 옳은 건 3번이 많아요. 1번, 2번 하면 문제를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3번쯤 문제를 잃어버려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많아요 여기서. 자 이제 옳은 거죠. 1번 을이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합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죠.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다 틀렸어요. 소급하여 유효. 2번 병 나왔죠. 그럼 또 최악의 선처리예요. 최악의 선처리. 최고는 악의도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이만. 자 2번 병이 계약 당시 갑 대륙금 없음을 알았대요. 알았더라도 이제 볼 것도 없고 제일 끝에 보세요. 철회할 수 있다 틀렸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3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들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와요. 갑은 병에게 무과실책 이게 맞았죠? 아까 135 무과실책이 정답입니다. 4번 또 병 나왔네요. 그럼 병이 계약 당시 갑 대륙금 없음을 알았죠. 그럼 밑 아랫줄 최고는 할 수 있죠. 최고할 수부터 틀렸네요. 최고는 악의도 할 수 있다. 그럼 5번 갑 대륙금 없음을 알지 못한 병은 선이죠. 그럼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갑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죠. 이게 아까 132죠. 처리할 수 있다. 아무튼 선이니까 처리할 수 있죠. 선인데 처리할 수 무조건 틀렸어요. 그냥 3번이 답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무권대리 설명 옳은 거죠. 1번 무권대령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 얻어야 되죠. 동의 얻지 못하면 효력 없다. 무효 맞았어요. 2번 무권대령을 추인한 경우 원칙 소급해 있죠.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소급하여 유권대리처럼 생깁니다. 3번이 132조. 132조 중요하다 그랬죠. 무권대령의 추인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인데 알았네요. 알았다면 그때는 대항할 수 있죠.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까 모를 때 대항 못한다 그랬어요. 다음 5번 보세요. 5번 무권대령이가 무권대령 과실 없이 제3자가 작은아버지 기방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령 상대방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틀렸죠. 책임진다. 이게 26개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정답을 안 나왔죠? 이제 나온 정답으로 냅니다. 이제 26회 2년 전에 5번 판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시험에. 앞으로 낸다라고 또 정답으로. 이제 내면 정답으로 나와요. 밑에 5번 문제. 민법 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령 상대방의 책임은 무권대령이가 제3자가 작은아빠, 제3자 기망이나 문서유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그 책임이 부정된다 틀렸죠? X 인정된다. 부정되지 않습니다. X죠? 여기까지 민총회에 관한 거 보셨고 이제 포인트 5번이 있습니까? 이게 민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통 3문제 이상 나와 있어. 민법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이 있죠? 부동산 물권 변동 같은 게 있나요? 말이 1번을 보시면 1번의 제목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내용 쳐보세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내용 쳤습니까? 그 밑에도 양거로 1번, 2번 밑에 또 큰 2번 있죠? 거기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있나요? 거기 2번에도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일의 내용 쳐보세요. 이제 부동산 물권인 변동할 때 등기가 유효한가 등기 없이 변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제가 세어보기로 지문이 26번 이상 나왔어요. 제일 민법에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이제 칠판이 거기 다 있으니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첫째 1번이 등기를 유효하는 거죠.
등기 요구된 게 먼저 법률행위는 둘이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럼 등기하지 물권이 변동합니다. 다음 부동산 20년간 시효완성하면 등기하지 소유권 취득하죠. 186조 245조 1항입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둘이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럼 물권 중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 얘들은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물권 변동 안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등기야만 소유권이 변합니다. 다음 물권이 소유권만 있는 거 아니죠?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애들. 또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한다, 즉 취득한다. 둘이 원해서 하죠. 둘이 원해서 법률행위예요. 또 이전할 때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이전할 때 부기 등기해야 돼요. 둘이 원해서 하니까 법률행위. 다음 공유물 분할할 때 협의 분할 또는 합의 분할. 협의가 원했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 협의 분할, 합의 분할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근데 협의가 안 됐네요. 그럼 법원에 가죠. 판사가 싸우지 마시고 내 앞에서 협의 한번 해보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판사 앞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그럼 판사 앞이지만 당사자가 협의한 겁니다. 그럼 다 등기해야 돼. 등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자기끼리 커피숍에서 합의, 여기는 판사 앞에서 합의. 다 합의했죠. 등기해야 돼요. 다음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 등기해야 돼요. 다음에 물권 포기도 법률행위죠. 물권 포기가 단독행위, 내가 원해서 하죠. 그래서 합의지분 포기 등기해야 돼. 등기 법률행위입니다. 애들이 다 법률행위예요. 애들은 다 등기야만 물권이 변합니다. 다음 시효완성 등기해야 돼요. 다음 이제 큰 2번이 등기 요하지 않는 거죠. 먼저 양가로 1번은 법에 써 있는 거죠.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다 등기 없이죠. 피상소형 사망 시, 수용 개시일, 이건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판결 확정 시 매각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기타 법률 규정이에요. 양가로 2번이 기타 법률 규정,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다음 법정이 법률 규정 약자죠. 법률 규정 187조 등기 없이. 거기 써 있는 게 전세권 법정이행신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 취득이에요. 또 관습상 법정권 취득, 법정 저당권 취득 등기 없이. 그러니까 법정은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그럼 법정 지상권을 양도는 매매죠. 그럼 등기해야 돼요. 다시 법정 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양도는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의물권 전속기간이 만료됐다. 기간이 만료되면 용의물권 등기 없이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전세권 기간이 끝났대요. 전세권 등기 말소 안 해도 소멸하는 거죠. 다음 피담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저당권. 다음 혼동이 일어나도 등기 없이 소멸해요. 다음 나가리가 원인행위 실효입니다. 원인행위 실효. 이런 말이에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시간책 세 번째로 이 매매가 무효임이 판명되거나 갑을 누가 취소했대요. 또는 해제나 누가 합의 해제했다. 해제나 합의 해제해서요. 다 계약이 깨진 거죠. 효력 소멸 조건,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다 계약이 깨졌죠. 한마디로 나가리. 계약이 나가리되면 이 등기 말소해야만 소유권 복귀합니까? 말소 등기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자 말소 등기 없이 갑에게 소유권 복귀합니다.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물권자가 말소 증거하는 거죠. 물권 소유권입니다. 다음 구분 소유권 취득. 집합권율법.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다음 지역권 이전은 요역지가 넘어가면 등기 없이 따라가는 거죠. 이들이 다 등기 없이고, 특히 이 중에 여기 딱 체크해서 여기 기표나 얘들이 말소 등기 없이예요.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럼 이제 굵은 것이 있잖아요. 외워보겠습니다. 낭기법으로. 자,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신법 지켜야겠죠.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다시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이걸 빨리면 구분세권 구속이에요. 구속되지. 이제 분묘기득권 안 썼어요. 그건 분묘기득권 등기할 수 없죠. 마지막 분묘기득권. 그래서 9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는 대화 안 해요. 굳이 암기 만들 필요 없는 겁니다. 당연하니까 해서. 자, 노래를 해볼게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라고. 다시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하나, 둘.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다시 시작.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등기 없이입니다. 등기 없이.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깊이 혼나가 아주 깊이 혼나요. 깊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1페이지. 문제 엄청 많은데 몇 개 맞는 겁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문제 있나요? 1번 보시면 등기 있어야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 거죠. 1번 취득한 상속 등기 없이. 2번 어떤 말이 중요해요? 그죠? 법정 등기 없이. 3번은 신축. 4번은 현물만은 합의. 이게 합의가 법률행위죠. 이 4번이 정답이요. 법률행위 등기해야 된다. 합의. 5번은 제일 끝에 구분소유권 등기 없이 구속. 2번 문제는 정답만 써놔서 그냥 이제 관습법상 법정의사항으로 써있나요? 자, 줄여서 관법지랍니다. 관법지. 그럼 관법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은 법정이 등기 없이. 법정의사항자는 그 지당권을 등기하여야 틀렸어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다만 써놔서요. 3번에 3번 지문 있죠. 전세권이 법정 나왔죠. 등기 없이. 법정에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 없으면 틀렸어요. 등기 없어도 다음 전세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4번입니다. 공유분할 소유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공유자에게 기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반하는 내용에 동그라칩니다. 조정이 성립 동그라미. 그러면 소송 판사 앞에서 협의했죠. 그랬다면 등기해야 돼요. 그 뒤에 조정이 성립한 때 틀렸어요. 분할 등기 시. 다시 그 뒤에 조정이 성립한 때 틀렸습니다. 분할 등기 시 물권 변동일이 발생한다. 이거죠? 조정 성립. 자기끼리 협의, 판사 앞에서 협의.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돼요. 넘기시면 5번 문제가 있습니다. 5번이 있습니다. 5번은 등기 설명 옳은 거죠. 1번은 법률행위 동그라미. 그럼 등기해야 돼요. 1번은 법률행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 동그라미. 그 판결이 이행 판결.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요한다. 아래 3번 PP. 아까 신법 깊이예요. 피다 번째 권을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 있어야 틀렸죠.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 소멸한다. 그래서 그 밑에 5번이 답이에요. 이제 표제부 이용 안 됩니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는 거죠.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됩니다. 근데 6번이 최근에 한 3번 시험에 나왔어요. 6번이 어렵습니다. 이제 자,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우리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죠. 근데 이 채무가 다 변제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갑 등기가 있었고 저당권에 나왔는데 채무가 다 변제됐습니다. 그럼 말소 안 했거든요. 말소 없이 이건 무효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말소 등기 없이 무효예요. 근데 을 채권자 K가 있었는데 말소 안 하니까 우리 갑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K가 이 저당권을 뺏어온 겁니다. 근데
몰래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 명령으로 뺏어온 게 전부 명령이에요. 법원에 청구해서 이 저당권을 K가 뺏어왔어요. 그래서 1-라고 1번 저당권을 이전한 겁니다. 1번 저당권 이전. 누가 앞으로? K 앞으로. 그래도 이미 이건 무효죠. 무효를 넘겨받았죠. 그럼 0은 0에서 그냥 무효입니다. 0은 0 무효예요. 말소 등기 없이 무효입니다. 그럼 0은 0. 자, 6번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PP 피담원 채권 소멸후 이제 꽃이죠. 그 말소 등기 전이라고 꼬셔요. 전에 피담원 채권에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너도 무효죠. 등기 없이 무효. 이전도 무효.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 그 저당권은 무효이다. 맞았죠? 그 지문 O입니다. O. 이거 외에 담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고, 이제 10페이지 와보세요. 10페이지 앞으로 와보세요. 일단 10페이지는 제일 아래에 박스가 하나 있죠. 그 박스를 내우셔야 이제 건강이 좋아요. 그 제일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 보시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다 유효입니다. 다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다 유효해요. 그런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굵은 것이 허중중 무효. 다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다 유효입니다. 다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딱 두 개예요. 첫째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중간세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입니다. 둘째가 이중보조 등기는 선등기 유효면 후등기 무효죠. 허중중 무효. 허중중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조건 유효예요. 다시 허중중 아니면 별 죽을 놈이 나와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조건 유효. 그래서 허중중에 오는 겁니다. 허중중 아니면 무조건 유효예요. 할 수 있겠죠?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했습니다. 매수인이 돈 다 줬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소를 다 넘겼어요. 그러므로 이거 가지고 법무사랑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규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갑은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갑은 이거 우리에게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면 드물기 쉽네. 돈 다 받고 이거 뺏어버리면 되네요. 안 줘도 되니까 또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다시 대신 여기 든 돈이 있다면 우리에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줘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안 줘도 되는지 알고 A라 모르겠다 등기 유지해버렸어요. 이렇게 유지해서 등기했습니다. 안 줘도 되는지 알고. 미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유효예요.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다시 줘야 돼요. 준다면 어차피 을앞으로 등깁니다. 어차피. 그럼 원인이 이렇게 싸가지 없더라도 어차피 을앞으로 등기죠. 그럼 허중증 아니면 무조건 유효. 그냥 허중증 아니면 무효 등기 유효란 말이 매매나 증여, 교환 원인이 없으니까 유효가 무효인 겁니다. 이건 어차피 을앞으로 등기죠. 그래도 원인이나 절차 방법이 잘못돼도 무조건 유효예요. 실체관계 봐하니까 그게 허중증이면 허중증 아니면 무조건 유효예요. 그러니까 허중증을 내우셔야 하는 게 건강하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무조건 유효.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제일 위쪽 1번 등기 유효 요건이 있습니까? 양과 을번에 밑줄이 몇 개 있죠? 양과 을번 등기부가 멸실했다. 그럼 다시 만들면 되죠? 그럼 등기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등기부 멸실이면 살아있네라고 읽어요. 살아있네라고. 살아있어요. 그 다음 등기부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같은 말이 불법 말소입니다. 그럼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또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살아있네가 법률용어로 유효입니다. 등기부 멸실 다시 만들면 돼요. 원인 없이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 살아있어요. 그럼 유효. 법률용어로 살아있네가 유효입니다. 그 중에 원인 없이 말소를 해볼게요. 거기 이제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있습니까? 1, 2번, 2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고 몇 번 나왔어요. 3번, 3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3번, 3은 지금 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4가지 그림 그리니까 이 4가지 그림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데
먼저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책에 다음에 이렇게 이 손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우리 책에 동그라미 1, 2, 3, 4요. 동그라미 1, 2, 3, 4.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가로 열고 불법으로 말소했다. 그럼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는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네라고 읽어서 살아있네. 등기는 그 말이 유효 이 말인데요. 등기는 유효예요. 말소회복 전이라도 유효입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저당권 을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 등기가 불법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했습니다. 이 등기 유효죠? 저당권 유효해요. 근데 제3자 보기에 저당권이 없어 보이잖아요. 부동산이 깨끗해요. 제3자 보기에. 그래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저당권이 없어 보이니까. 사실은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모르고 산 겁니다. 그럼 시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갑이 소유자였고 저당권이 나왔는데 불법을 세고 병이 소유권이 되겠죠. 그럼 유효죠? 유효라. 을은 말소회복 전이라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이 시간이 빠르니까 병에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저당권이 있는 걸 상골이 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등기 공신이 없으니까. 그럼 병은 갑에게 매도인 담보책 매결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유효예요. 을은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을은 말소회복이 하겠죠. 말소회복 누구한테 합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갑이 소유자였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말소회복 청구합니다. 항상 무효등기 불법 말소했죠. 말소회복은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갑에게 말소회복 청구는 말소 당시 소유자요.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 청구합니다. 회복 청구하려고 봤더니 현재의 소유자는 병이네요. 그럼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여기에 승낙의무가 있어요. 여기까지 민법입니다. 민법이에요. 병 승낙해야겠죠. 병이 삐져서 승낙 안 하면 이제 등기법에서 절차가 나오죠. 우리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해서 혼자 여러 개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승낙의무가 있어요. 이게 그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달라요. 이제 다시 왼쪽 똑같습니다. 시간은 갑소유 부동산 있고 저당권 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불법 말소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이제는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대요. 경매. 그럼 이때도 을은 갑에게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는가?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경매가 나오면 모든 저당권 다 죽죠. 1순위 저당권 말소기준 권리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죽는 거예요. 지워야 돼요. 경매 나오면 저당권 다 죽어요. 다 말소. 존재하도 않죠. 그러니까 회복 청구할 게 없는 겁니다. 이거 여기는 매매니까 회복 청구합니다. 경매가 나오면 뭐가 다 죽는다? 저당권 다 죽어요. 말소기준 권리야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기억자 나와도 저당권 죽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기억자만 나와도. 그래서 경매 그러면 저당권 무조건 다 지우면 돼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소회복 청구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다음 이제 3번과 4번은 이제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3번은 이쪽에 보면 이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가등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많아요.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을명의로 가등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했습니다. 그럼 시간선을 잘 보셔야 돼요. 갑 부동산 있고 가등기가 나왔죠. 그럼 이게 불법 말소. 그래도 유효죠, 유효? 유효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이 병이랑 똑같네요.
불법으로서 된 다음에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말소유백의 생나무 있습니다. 얘도 불법으로서 된 다음에 소유권 취득했죠. 얘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선이 부호 안 돼요. 얘도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동그란 3번 책을 봐보세요. 책이 밑줄이 있죠. 둘째 줄에 밑줄을 봐보세요. 그 선이야기를 묻지 아니하고, 즉 이걸 이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자가 을이죠. 을의 회복 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죠. 여기 말소 후. 그다음 근저당 설정 등기,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제3자. 저는 이 소유권 있었어요. 소유권 이전 마친 제3자는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승낙 의무 있습니다. 선여도 있어요. 선의부 안 됩니다. 다음 동그란 4번 이런 겁니다. 갑부동산 있고 가등기 을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선을 잘 보셔야 돼요. 갑부동산, 가등기,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불법을 했어요. 그래도 유효죠? 우리는 누구에게 말소유력 청구해요? 항상 회복은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 병이잖아요. 병. 그러죠? 이제는 병에게 말소유력 청구합니다. 이게 법에서 판례가 제3취득자 그래요. 이 제3취득자 병에게 말소유력 청구합니다. 간평 같은 데 다 나와서 이런 거. 그러니까 간평 민법이 우리보다 더 쉽습니다. 간평은 계약법이 안 나와요. 물권 채권밖에 없어요. 아니 물권 민청밖에. 그 걔들은 그것을 사시정 꽈락면하려고 공부해요. 꽈락면하려고. 어렵다고. 우리보다 더 쉬운데 민법이.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누가 간평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너 신법 깊이 본다고 뭔지 아니? 라고 가르쳐서 좋아서 한장을 해요. 걔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간평 강의해달라거든요. 시시해서 안 한다고요. 강의할 게 없어요 이거. 우리보다 더 쉬워요. 간평 민법은. 그러니까 간평에 나오는 건 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시간선을 잘 비교하세요. 이거 다시 비교하시면 말소된 다음에 소유권 취득했죠. 승낙 의무 있습니다. 말소된 다음에 소유권 취득했죠. 승낙 의무 있어요. 여기는 말소 회복은 말소 당시 소유자예요. 말소 당시 전 소유자가 바로 병이죠. 이 제3취득자에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시험에 을은 갑에게 말소한다 그럼 회복한다면 틀려요. 병이 가는 겁니다. 4번은 제일 밑에 밑줄이 있죠. 회복 등기 의무자인 제3취득자 동그라미. 제3취득자가 이 병을 말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3페이지. 상단에 10번이 있습니까? 10번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에 또 하나 쳐보세요. 소유자는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습니다. 을이 소유자죠. 동그라미 쳐놔야지 문제를 두 번 읽어요. 을의 X토지에 저당권 동그라미 갑 쓰시고 갑 위에 갑 써보세요. 갑이니까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다시 저당권 don하십니다. 누구예요? 병 쓰시고 병. 이렇게 문제 두 번 읽어요. 취득하였다.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구죠? 을토지에 1번 저당권자가 갑이죠. 2번 저당권자가 병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동그란 2번이 있죠? 우리 갑에게 이행계 PP 심퍼키 P였나 피담은 채무 전부를 편지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맞았죠.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웠으면 2번이 정답은 확실히 알잖아요. 그럼 그 밑에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그렇게 시간이 절약됩니다. 만약에 안 외웠으면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옳은 거 있는가 찾아봐요. 이제 그러다가 4번의 답을 딱 쓰고 틀려. 이제 3번을 봐보세요.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죠. 아니므로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동원하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네. 말소하면
갑 저당권 소멸한다 틀렸죠? 4번은 어떤 말이 중요해요? 저 경매입니다. 4번.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을 세대는 병의 경매 동그라미 경매 신청으로 X 토지가 재산적인 매각되면 갑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틀렸죠? 저당권 다 지워지니까 회복할 게 없어요. 정답 2번입니다. 그 밑에 11번. 갑소유 A 토지 또 하나입니다. 갑소유 A 토지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병이 A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여기입니다. 병이 세 번째 소유권을 양도받았어요. 양도받은 후 이제 가등기가 말소돼요. 양도받은 후 을명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을은 병 맞았죠? 그걸 갑 그럼 틀려요. 병을 상대로 가등기 회복 등기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집은 5 나오. 5.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그다음 12번 문제 봐보세요. 12번에 4번만 봐볼게요. 12번에 4번.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 유효죠.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제3자. 이제 여기입니다. 불법 말소된 다음에 소유권 마친 제3자. 그럼 승낙 의무 있다. 3자는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서 승낙 의무가 있다 해서 맞은 말이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보겠어요. 시간을 잘 보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시 10페이지 오시면 자 2시 반입니까? 자 10분 쉬가시고 좀 하겠습니다. 예.